오늘 영상 한 편으로 코인 선물 거래의 뼈대를 통째로 잡아드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감이 오도록 딱 필요한 것만 순서대로 이번 영상은 5가지를 한 번에 완성하도록 짜놨습니다. 따라하기 쉬운 입문 루틴, 커뮤니티 화제 매매법, 수수료 절약, AI 단타, 그리고 $100 이벤트까지요. 영상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처음엔 거래소와 수수료로 바닥을 단단히 만들고 그 다음 롱과 숏 타이밍을 잡는 법으로 천장을 올립니다. 기초부터 쌓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보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건 현물과 선물의 차이입니다. 현물은 코인을 사서 들고 가는 느낌이고 선물은 포지션을 잡아 가격의 방향에 베팅하는 구조라 롱과 숏이 가능합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레버리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같은 1% 움직임이라도 레버리지 배수만큼 체감이 커지니 수익도 손실도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를 흉내가 아니라 실전처럼 따라할 수 있게 화면에서 어디를 누르고 무엇을 확인하는지까지 흐름으로 보여드리는 코인 거래 따라.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케이스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 구조를 과장 없이 원리만 뽑아드립니다. 네이버 커뮤니티에서 화제였던 중학생 단타 이야기도 핵심은 마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큰 한 방을 기다리기보다 짧은 파동을 빠르게 정리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세 번째는 진짜로 돈이 새는 구멍인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익률 자랑보다 먼저 매매할 때마다 빠지는 비용부터 잠가야 오래 갑니다. 수수료 할인은 작은 팁처럼 보여도 단타에서는 엔진오일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실력으로 매매해도 수수료를 반으로 줄이면 체감 수익이 통째로 달라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을 목표로 매일 규칙적으로 단타를 굴리는 접근입니다. 감정 대신 조건과 데이터로 손떨림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단타는 AI가 대신 돈을 벌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을 정하고 알림을 받고 기록을 남겨서 사람의 실수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결국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보조바퀴죠.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하기 전에 내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경험해보는 방법입니다. 연습장부터 공짜로 열어두는 느낌이죠. $100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돈을 줘서 대박을 내라는 게 아니라 손에 익히는 연습비를 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훨씬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장짜리 요약처럼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까지 보면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벤트로 받은 $100로 당장 10억을 만들 순 없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넣지 않고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작은 돈이 크게 움직이는 감각을 배울 수 있으니 꼭 한번은 경험해 보시길. 레버리지가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확성기입니다. 내 목소리를 키우면 멀리 퍼지듯 내 자금을 키워서 포지션을 굴리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 복잡한 철학 말고 숫자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이 10년 뒤 어디까지 변하느냐? 이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숫자 비교는 정답이라기보다 감각입니다. 같은 기간에 어떤 자산이 얼마나 달렸는지 보는 순간 왜 코인이 계속 이야기되는지 직관이 생깁니다. 만약 10년 전 금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아무 자산에 1,000만 원을 담아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자산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다고 치면 2016년에 1천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을 때 대략 2,660만 원. 2016년에 1천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쥐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16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천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다른 세계의 수익률이 계산된다는 이야기다. 아파트나 금, 주식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걷는 느낌이라면 코인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위험도 크지만 기회도 크니 그냥 무시하기엔 시장의 체급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이 비교만 봐도 코인 시장을 공부해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최소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실 겁니다. 게다가 코인은 올라야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내릴 때는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양쪽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라서 선택지가 넓습니다. 또 하나, 코인에서 수익이 나도 당장 세금이 붙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 개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는 흐름이 있어 그 전에는 체감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롤러코스터를 타려면 안전바가 필요하죠. 그 안전바가 거래소 선택이고 비용을 줄이는 수수료 전략이며 방향을 잡는 롱과 숏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잡습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막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보유한 금액보다 더 크게 베팅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움직이는 포지션을 잡을 수. 물론 큰 만큼 흔들림도 커지니 원리를 알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차트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대가 미끄러우면 춤을 잘 춰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딱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곳이 많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포지션을 만들 수 있으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같은 단타를 해도 마지막에 남는 돈이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가 국내 시스템에 바로 잡히는 느낌이 덜하고 국내는 과세 도입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차라리 해외로 이동하는 심리가 생기곤 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고정 댓글은 꼭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수익이 세기 시작합니다. 1천만 원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포지션 규모가 2억이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진입과 청산이 각각 붙을 수 있어서 합치면 22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딱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내가 맞췄는데도 통장이 안 는다는 느낌.
알고 보면 수수료가 다 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는 게 절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수료는 실력과 상관없이 매번 빠지니까 이 부분만 정리해도 성적표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거래소를 비교하느냐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사용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까지 포함해서 대표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만 보면 A 거래소 0.01%, 바이비트 0.05%, 비트겟 0.02%, 바이낸스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래 방법의 간편함은 결국 언어에서 크게 갈립니다. A 거래소는 한국어 화면과 안내가 친절하다는 말이 많고, 다른 곳들은 메뉴가 어렵거나 번역이 아쉬워서 초보가 헤맬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즉시 한국어 상담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급할 때 체감이 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정리됩니다. 같은 움직임에서도 배수에 따라 수익과 손실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게 불편하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초보에겐 이게 은근히 큰 장벽입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름을 외우실 필요 없이 고정 댓글 링크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수익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다에 베팅해 매수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다에 베팅해 하락에서 수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롱 포지션은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눌림이 와도 바로 회복하는 흐름이면 롱이 힘을 받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 시장 참여가 실제로 붙는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스는 차트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롱 포지션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일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못 넘기고 꺾이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힘이 빠졌다는 시그널로 자주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도 확인하세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키웁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서 가격을 눌러버리곤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선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는 지금이 과열인지 공포인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온도계입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맥디나 볼린저 밴드를 함께 보면 추세와 변동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한 번의 캔들이 아니라 흐름 전체의 속도와 폭을 읽게 해주니까 진입 판단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겁니다. 찍는 매매가 아니라 근거를 쌓는 매매가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코인 단타가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기가 막힌 꿀팁도 꼭 확인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달러 받고 시작하는 방법을 깔끔하게 모아뒀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바로 적용해 보시면 감이.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길 잃지 않게 실전에 바로 쓰이는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